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 보면은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유효 기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정리할 때는 청약의 효력 발생과 효력 소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약의 효력 발생, 효력 소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청약의 효력을 발생시킬 때 그 기간,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이제 대륙법이든 영미법계든 관계없이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방이 그것을 받았을 때,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그 도달주의라고 말을 쓰거든요.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효과, 효력의 어떤 발생에 관련된 어떤 이론을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도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달주의. 도달주의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이 꼭 상대방 마치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통의 경우는 영업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즉 상대방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즉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대방이라고 했을 때 개인이 아닐 거잖아요. 회사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소재지 쪽으로 보냈을 때도 저희가 도달했다고 말을 씁니다. 도달했다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희가 청약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이든 관계없이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발신을 했다고 해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발신을 했지만 상대방이 받지 못했을 경우는 그에 따른 책임은 제가 져야 돼요. 그죠? 발신한 자가 책임을 집니다. 즉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발신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발신주의가 뭐냐면은 반대가 되는 반대. 상대방에게 발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만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신주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도달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저희가 CISG 같은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피해를 입은 자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어느 일방이 위반이 있어요. 계약 위반이 있어가지고 그의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서 권리구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거에 대한 구제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통지를 할 거잖아요. 그 통지 같은 경우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발신주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달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까지 그 위험성을 발신한 자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구제 조치를 했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도달주의라고 하게 되면 내가 더 큰 이제 불이익을 당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위반을 저지른 자는 도달주의에 따라서 그 도달했을 때 효력이 인정되게 되고요. 반대로 피해를 당한 자 입장에서는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신주의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 청구에 대한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발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만으로도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CISG 제3편 또는 3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요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요지주의. 요지가 뭘까요? 인지한다, 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인지한다. 이게 뭐냐면 도달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달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저희가 요지주의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가 도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업소 라든지 거주지 이런 데다가 도달했을 때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그 회사에 상대방 회사에 우편함이 있죠. 우편함에다가 이것을 갖다 놨어요. 서류가 들어갔어요. 그거는 도달주의 따르면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하지만 요지주의 같은 경우에는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받는 사람이 알았을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요지주의라고 말을 씁니다. 입장이 다르죠. 근데 저희가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는 요지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달주의 아니면 발신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청약의 효력 발생 같은 경우는 어느 법계에 있는지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을 불문하고 다 도달주의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의 효력은 도달주의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상대방에게, 즉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인정된다라고 나와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CRSG 상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규정 한번 찾아보세요. 효력 발생이라고 해서 CRSG 제15조에 보시면은 청약의 효력 발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복습하실 때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